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을 해주실 최은영 소장님께 문자를 보내놨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거죠? 지금 참가자가 7명이고 Q61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누구실까요? 소장님은 이제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 연락을 한번 해보고 우선 9시 10분까지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다시 말을 걸 때까지 편하게 계셔주세요. 네. 네, 저기 소장님이 10분 정도 늦으신 데에서 9시 10분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연락을 드리셨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난번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하고 워크숍을 한 후에 자료를 지금 먼저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카톡으로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입장 중이라고 하시고 11분 오셨네요. 네. 저희 그냥 서로 인사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소장님 들어오셨는데 분과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주거복지센터 정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1월 16일에 관악구 주거복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내용 결과 보시면 정책 제안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책 제안이 나온 것을 토대로 진짜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와중에 이 세부 내용을 가지고 소장님께 자문을 들어보고자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마련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줌이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소통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아서 괜찮으시다면 비디오를 열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고 지금 자료가 이건데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제가 안 돼서 혹시 가능하면 좋긴 하겠지만 혹시 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굳이 또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하시면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소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연구소 최은영입니다. 이렇게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관악구에서 내년에 무엇을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들어보고 제가 의견 드릴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워크샵 후에 내용을 정리된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워크샵은 우리가 이제 한 모둠별로 4명에서 뭐 5명, 뭐 6명 이렇게 모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각자 어떠한 제도적인 게 필요한지 각자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2페이지에 보시면 A그룹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총 9개의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총 9개. 9개를 다 우선 이제 읽어보면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 뭐 500만 원, 어떤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수급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 금액이 없는 분들이 많다. 서민복지관에 계신 신림복지관에 계신 복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이 전월세 상한제는 관악구에서 조례로 5%가 아니라 3%로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하방은 아예 임대 자체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좀 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주택 거주자와 관련된 이제 그 제도들이 나오는데 아예 그 임대주택 자체를 맞춤형으로 건설하는 게 관악구형으로 맞지 않을까? 요 네 가지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많은 표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기타로 나왔던 게 전월세 상담 서비스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지원 확대, 대출 규제 정책 유지, 중장년을 위한 주거 지원, 불법주택 실거주자 구제 지원, 보안 및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A그룹에서는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B그룹을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데 여기서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거 그 첫 번째는 그 비적정 주거재를 이게 잘 지금 파악도 안 되고 뭐 쪼개기, 뭐 컨테이너, 뭐 옥상에서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관리를 하든 아니면 못하게 하든 아니면 정 필요해서 해야 되면 허가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또 맞춤형 임대주택을 중장년, 요즘 청년과 관련된 거는 많은데 중장년 분들한테 좀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다.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역 공동체 사업을 확대를 해서 뭐 마을 공유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B그룹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점으로 나왔고요. C그룹에서는 관악구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관악구에서는 특별히. 그리고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택 품질을 평가해서 비적정 주택은 아예 임대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자. 여기 네덜란드에 있다고 한다라는 게 나왔고, 기타로 토지의 공적인 소유 확대, 마을 공유부엌 신설, 행정에서 주거복지 적정 기준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규제해야 함. 그 다음에 관악구 주택공사 신설, 아예 GH라고 관악하우징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살 수 없는 집은 아예 불법 주택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의견들이 과연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우선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그게 첫 질문이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도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별로 했기 때문에 또 같은 공간에서 있지는 않아서 제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거나 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좀 말씀을 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실 분은 응수고를 푸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박권 선생님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아닙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 네, 내 자료가 제가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제가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이런 정책 제안은 사실 현실 가능성 여부를 두고 했다기보다는 그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본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인 평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 제가 뭐 평가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맨 처음에 지금 나온 게 공공임대주택 본인 부담금 지원이잖아요. 예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할 때도 지금 50만 원이잖아요, 보증금이. 그거를 뭐 허그나 이런 데서 해주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증금이 50만 원이어서 너무 작으니까 임대인들이 전세임대를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너무 작아서 생기는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증금 문제를 좀 어떻게 민관 차원에서 좀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이 그 본인이 부담해야 될, 취약계층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게 전혀 없으면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LH나 SH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내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보증 유형이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보증금이 전혀 없는 뭐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책임감이 사실 없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형태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일정 정도의 작은 자산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을 이제 아예 해서 주는 형태일 텐데요. 비슷한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초록우산하고 그다음에 그 천주교 빈민사목위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안을 관악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취약계층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또 혹은 보증금이 50만 원으로 너무 작아서 적정한 전세임대를 구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저희가 그 민간이나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적절한 선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들은 또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뿐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천주교 빈민사목위랑 초록우산에서 하는 거에서도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뭐 생활집기 지원을 하느라고 이제 100만 원보다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지원들을 민간에서 모아내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지금 정부가 일단은 공기업에서 니네가 50만 원씩은 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근데 이 모델을 좀 확대시키는 모델을 관악구에서 만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모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에 관한 게 아마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보증금 마련 못 해가지고 이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셔서 이런 게 첫 번째로 올라왔을 텐데 굉장히 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를 지금 5%로 돼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낮추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그 시장의 부재인 상태에서 잘 안 움직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악구 차원에서 이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5%도 너무 인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금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되는 게 전세만이 아니라 월세잖아요. 월세도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50만 원이었던 월세가 55만 원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까 이제 뒤에도 상담 알리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돼. 네, 소장님, 그 전월세 상한제 말씀해 주실 때부터 다 끊겨서 저희가 못 들었어요. 아, 그 전에는 괜찮았고요. 네네. 아, 이게 뭐 어떨 때 이렇더라?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던데. 예. 들리시나요, 지금은? 네,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전월세 상한제, 네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원래는 이제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 요구 상황인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좀 서울시가 잘 안 움직인 것 같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5%보다 더 낮은 것을 요구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세 쪽에 굉장히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 월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 변화였거든요. 뭐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만 원 월세라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50만 원 월세 받다가 55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혹은 6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요구가 흔했다면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는 50만 원이면 52만 5천 원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관악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이라고 치면 31만 5천 원밖에 못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당사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수급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에 가 계시는데, 이 쪽방 같은 경우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주거급여를 올리면 그것만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는 주거급여가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6만 6천 원이고 내년에는 3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고시원에도 그런 저렴한 거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못 올린다라는 걸 그 당사자분들께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그 월세는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0만 원에 5%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 당사자분들하고도 공유하는 그런 작업.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그 실제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의 뭐 돈이 고스란히 임대인들에게 임대인들 배불리는 데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그런 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하 거처의 금지는 쉽지 않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서울, 특히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많이 살고 있고, 지하를 그러면 일시에 그분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그 금지를 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너무 열악한 지하에 사는 분들은 그 아까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병행이 돼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는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열악한 주거들은 사람을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면 이게 언젠가는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로 하는 걸 나눈다면 이건 차근차근히 해결을 해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금천구 같은 데서는 성북구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것, 보린주택이라는 게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전숙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과 같이 공급되는 그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는 그런 것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예를 들면 지금 관악구의 고시촌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중장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 심각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주택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 맞춤형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해피 친구들이 하는 그런 공간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관악구에 활동하고 보면 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사실 이거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돈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SH공사랑 혹은 LH공사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관악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이야 아마 임차를 해가지고 불안정한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나 뭐 지방정부나 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라서 좀 관악구가
관악구만 좀 의지를 가지면 이건 굉장히 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관악구의 의지만 있으면, 그걸 모아내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주택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이 문제도 중앙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사실 이거 불법주택 감독관을 도입한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이제 청년대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계속 모아내는 것도 이게 이제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택에 대해서 감독을, 그래서 너무 열악한 주택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임대에 거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흐름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좀 황당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없으십니다. 우선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맞춤형 임대주택이 지금 관악구에서 필요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우선 관악구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그 건물을 LH에서 좀 매입해서 그 비주택 거주자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좀 해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해놨고, 하지만 지금 LH에서 검토 중, 계속 이렇게 내년에 예상을 배정을 해서 좀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검토 중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관악구청에도 요청을 해놔서 같이 좀 하자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실제로 잘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저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공공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데 이제 내담자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비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 50만 원을 지원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혹시 그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아니면 이게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이게 좀 궁금해서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말을 막 섞어가면서 해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들리세요? 네. 말을 좀 섞어서 해가지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도덕적 해이는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간혹 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전기세, 수도세 밀려놓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본인이 낸 돈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집을 방치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전혀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한편으로 주장을 하면서, 또 그것의 문제는 또 발생한다라는 게 SH나 LH 쪽에서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의 보증금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부담하지는 않아도 되고, 저는 이게 이제 사회가 부담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걸 좀 자산화해서 그분에게 주어서 책임감도 있게 하고, 그분 거니까 아무래도 내 돈이 전혀 없는 거랑 내 돈이 100만 원 있는 거랑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에서의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에 아까 말씀하신 매입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건물을 사주세요,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주세요, 이건 왜냐하면 그분이
적정한 가격에 팔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의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LH공사 같이 사업 시 그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거기가 아니어도 여기가 지금 공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있거든요, 관악구에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꼭 그 건물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 더 움직이기 쉽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LH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하기는 했는데 네네. 그것들을 좀 모아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좀 제기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40, 50대 중년이잖아요. 네. 40, 50대 중년의 복지 정책에서의 소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주거 복지 정책에서도 그런 점에서 여기에 그런 맞춤형 공공임대택을 공급해서 좀 돌파구를 찾자라는 거는 LH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득을 해내는 과정에 여튼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고 하면 뭐 이 일은 서로의 요구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악구만 잘 설득해낸다면, 관악구가 의지가 있다면. 아, 그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제 비주택 사업하면서 관악구 협조 없는 것 자체도 11월 달에 돼서야 이제 돼가지고, 이 구청에서 이제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구청장을 만나야겠네요, 확실히. 근데 관악구가 변창흠 지금 국토부 장관의 인수위원장이었고 네, 맞아요. 주거복지를 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의회 의원들도 있을 거고 구의회 의원들 하여튼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여기 지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도 그런 목소리들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될 때까지. 지금 여기 한 열 몇 분 계시잖아요. 열 몇 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게 지금 관악구에 여기에는 필요하다라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하면 누가 해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는 정책이라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금 관악구에 진짜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맞춤형 공공임대택으로 공급된 게? 그 계획에는 있는데 저는 청년, 신혼부부 중심이고 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건 없는 게 사실은. 뭐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 보시죠. 이 부분은 그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그 두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부엌조차 없는 고시원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설득을 관악구청도 해야 되고 서울시도 해야 되고 뭐 LH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볼 것 같아요. 이가영 부장님. 네, 소장님.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처럼 만나니까요. 근데 만나서 정책 제안을 할 때 그 의원들이 당장에 본인들이 좀 써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분들도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악구도 시의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은 우리가 이런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더 요연하게 뭔가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을 설계하는 게 좀 저희가 아직은 그런 분야로는 이렇게 전담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소장님께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갈지에 대해서 또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그 맞춤형 임대주택은 이미 다른 지자체, 서울의 시구 다른 구에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북구의 도전숙, 그다음에 금천구의 보린주택에서 노인 대상, 그다음에 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동작구 같은 데서 공급된 것들도 있고, 이주민 대상,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자체, 그거 변창 사장님이 본인이 만들어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PPT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가 그 자료, 그런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도 설득이 안 될 건데, 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언제 기회가 될 때 제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런 게 자료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필요한 공간들,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해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런 게 이제 생활 SOC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공급되는 집도 같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그게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채 정도를 사가지고 LH나 SH공사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으면서 집도 짓는 거죠. 이런 걸 계속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그리고 이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LH에서 수요 조사를 해요. 지자체에 너네 이런 필요한 거 있으면 내놔라. 근데 관악구에서 그걸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LH랑 뭐 직접 연결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집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같이 공급하는 거다, 이 맞춤형 임대주택은. 근데 관악구에 어떤 지금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취약계층들을 위한 뭐 씻을 곳이 있는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부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쉴 곳도 필요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이 공간과 그다음에 집을 같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전숙, 보린주택, 그다음에 뭐 만화가를 위한 주택, 뭐 굉장히 다양한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PPT를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좀 짧은 동안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얘가 진짜 필요하다. 그 부분들이 좀 공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오늘 나왔던 논의 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적어도 1년은 걸릴 거예요. 올해 지금 내년 1월부터 짓기 시작해도 이런 일이고, 그리고 근데 주거비의 직접 지원이 지금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장사를 접어야 되거나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시흥에서는 자체 예산 15억 원 정도로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주시는 내년부터 올해 부분적으로 했고 내년에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하는 곳이 없어서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 잘 아마 그 복지 현장에 계셔서 보시잖아요. 너무 당장 이제 직접 지원이 필요한데,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수급 가구는 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수급 가구는 중위소득의 45%인데 그거보다 소득이 약간만 높아도 못 받는데 굉장히 도움은 필요하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 시흥은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10억 정도 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사실 관악구 정도에서 예산을 뭐 의지만 있다면 1억, 2억, 1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설득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직접 지원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소장님 아쉬운 게 혹시 그것뿐이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TF를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정말 소장님 강의만 듣고 이렇게 관악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장님도 강의 중에 언급하셨지만 관악구가 지옥고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이제 심한 곳이라고 하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주거비 직접 지원 말고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노력해서 어떤 기본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정책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실 텐데 집수리가 있겠죠. 집수리 사업들은 지금 근데 지역사회에서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배장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결국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은 노후주택들 같은 거를 제대로 고쳐내는 사업들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악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린 뉴딜이라고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공공임대주택도 노후화된 거는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고치는 거죠. 고칠 때.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근데 지금은 그냥 민간 임대주택이니까 집주인이 고쳐주라고 하지만 집주인은 또 안 고치지, 안 고쳐주죠. 그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은 그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하기에는 그만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임대인이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집수리가 필요한 집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임대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관악구에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먼저. 그 관악구에 이제 2019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조례가 이제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실효성이 있는 게 주거복지위원회 요거 하나인데 실제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했고 이제 한 번 정도 서면으로 그러니까 서면 회의를 진행을 했고 사실 거기에 조금 내용을 담아 지금 집수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으나 돌아온 답은 집수리는 현재 뭐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의 집수리가 있고 뭐 이걸로 대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주거복지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뭔가 그 창구로 뭐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으나 거의 이제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가영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과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한번 구의원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했는데 크게 크게 뭐라 그래야 되지? 크게 이렇게 확 뭐 같이 해보자 이런 거는 또 아니라서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떤 뭐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걸 통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누구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조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이런 상황도 얘기를 하고 아마 박구화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 선거만 있으면 다 이제 다 대학동으로 고시촌으로 다 가서 다 물어보지만 그게 사실 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뭘 못했지? 뭘 더 해야 되지? 그런 사실 네
뭘 더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냥 얘기를. 저희는 이제 TF,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관련된 TF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민서명 10,000명을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서명 10,000명을 가지고 이제 뭔가 제안을 하면 조금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 시흥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갔던 이제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흥시에서의 이제 민간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서 거기는 이제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시흥시의 주거 복지를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근데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돼 있었어요. 거기는 아동이 문제였기 때문에 뭐 학교 교장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관, 그다음에 그 시흥시의 주거복지 담당자 팀장 이렇게 그다음에 민간이랑 하면서 계속 뭔가 사업을 했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 계속 그 뭔가를 얘기하는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 우리가 올해는 시흥 같으면 그럼 우리는 올해는 일단 예를 들면 조사 사업을 하자. 아동 같은 경우에 조사 사업을 해서 뭐 그 토론회를 하고 그 토론회가 사실은 뭐 그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서 아동 빈곤이 쭉 간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시흥에서 했던 것들에서 뭐 비슷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관 협력.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설득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진 않고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안 됐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제 필요한 일이라면. 그래서 결국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제일 필요한 일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감대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해야겠다. 아까 이제 그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더 급하다 지금. 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라도 꼭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시흥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예산이 크게 들진 않고 연간 3,0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이 지금 집에 가보면 위생 상태가 너무 불량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도 안 되고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뭐 저장 강박 이런 가구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치우고 사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특히 1인 남성 가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가구에 이런 위생 환경을 돌볼 수 있는 걸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주고 말면 얘가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10회 주기적으로 하는 청소 위생 사업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안 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아마 현장 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그게 한 번 치워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주거위생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관악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주거분과에서는 2013년부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2013년, 16년, 19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19년에 네. 생각해보니까 연구소도 관여를 저 말고 다른 분이 우리 김준희 연구원이 했고. 아니 관악구 자체에서도 했어요. 네. 자체적으로. 맞아. 지하 했죠. 아니. 관악구에 저희 주거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지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었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2019년에 가장 도드라진 건 그전에는 이제 2013년, 16년에는 집수리에 대한 부분,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부분 욕구가 좀 많았는데 2019년부터 굉장히 주거비와 관련된 욕구들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이 민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 샘플,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신뢰도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자분들은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라서 한 700여 분 정도 만나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활동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표본이 이제 좀 이렇게 뭐 비율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대표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계속 관악구에서 같이 하자, 아니면은 뭐 좀 행정력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혹시 그냥 어떤, 아까 지금 시흥은 아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거 실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관악구도 그렇게 좀 뭔가 그냥 뭐 취약계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포커싱을 딱 둬서 실태 조사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악구는 이미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에서 고시원 조사할 때도 관악구는 워낙 조사가 많이 되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미 조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조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조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고민이 일단 맞춰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조사를? 이 문제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열악하고 지하, 고시원, 좁은 방들 뭐 이런 것들이고 중장년 문제고, 이 문제들이 새로 나올 문제는 아니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는 이제 신림동 쪽에서의 사례를 좀 이야기하자면, 그 출소자들이 초기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이 관악구 고시원에서 머물 수 있는 3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금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주민들 좀 만나다 보면 요즘에는 출소하신 분들을 좀 많이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관악구 신림동이 어떤 출소자들의 초기 정착하는 곳들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예, 물론 이제 주거복지 정책 안에서 이것을 좀 녹여낼 수 있는 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관악구를 뭐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 3%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주거복지 정책을 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우선 생각한다면, 전월세 상한제를 관악구만에 뭐 3% 정도 선으로 잡는 게 과연 실효성이,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익이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열악한 주거 공간은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여전히 관악구에서는 한 달에 15만 원짜리, 14만 원짜리 고시원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뭐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3%까지도 같이 우리가 이 정책으로 이야기하면 괜히 이제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책의 개수를 좀 줄여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맞춤형 그 임대주택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그런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필요한 공간들, 이를테면 공유부엌 같은 그런 곳들도 이렇게 뭐 SOC 사업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LH에 이야기하면 또 소장님께서 예산도 안 들고 할 수 있다. 관악구에 예산이 없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찾아뵙고 뭐 이렇게 LH나 SH 쪽에 이렇게 작업해 보시도록 이렇게 뭐 주선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작업도 아니고 사실 요청이죠. 원래는 수요 조사를 해요. 관악 LH에서. 그래서 관악구에서 사실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아마 관악구에 아까 말씀하신 관심도에 비하면 그냥 공문 받고 그냥 흘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주간 부서가 관악구청의 어느 부서인지 알아보고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H에서 수요 조사를 그러니까 이건 근데 또 제가 작년 상황이어가지고 올해도 했겠죠 아마. 이제 저는 작년에 LH가 수요 조사를 한 거 가지고 한 건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들은 얘기고 그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를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거기부터 이제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려면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 거죠. 올해도 LH가 공문을 보냈는지, 그럼 공문을 보냈으면 관악구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나하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만약에 예의에 초점을 맞추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하고 이거로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실행은 또 굉장히 또 다른 문제예요. 계획하고, 굉장히 또 정교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또 다 민간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런 거 하라고 주거복지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눈 거예요. 그 시하고 민간하고 나누는 거지 이런 일들을 또 다 어떻게 민간이 하겠어요. 그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당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의원들이 중개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역할을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각각이 모든 걸 다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런 인력도 없고 여력도 없으시잖아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네. 혹시 박거 대표님 뭐 자문을 요청하실? 저는 그 어제 이제 OK 부동산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주거 상향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당첨된 분들에게 이제 그 집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못했다. 2개밖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2개밖에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이제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전세 물량이. 근데 이미 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뭐 근린 생활은 또 안 된다, 또 반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제안하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린 생활에는 이제 전세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수요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런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출근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맞춤형 상향제 그런 이 문제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지금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또 뭐 고민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냥 일단 좀 빈 공약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 저는 또 한 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포함한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는 건 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생기면서 또 다른 공간이 생기면서 어떤 수요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창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도 저희가 좀 먼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정책이나 어떤 그 제안하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의 맞춤형 주택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가 아까 수조자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모아서 그 제안서를 좀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민에서 그걸 공유하고 그것을 시의원이나 그 구의원이나 같이 또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그 관악구의 이제 그 직원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그쪽에서도 제안을 해주면서 우리의 제안과 그들의 제안을 맞춰보면서 이거를 좀 성장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관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또 구청장을 만나야 돼서 뭐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제 그 과장님을 통해서도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주거 상향 사업과 포함해서 이 맞춤형 주택이라는 거에 관련되는 요거를 정말 우리의 수건 사업으로 필요 사업으로 정할 거냐가 더 의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고만 생각을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내년도에라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자원과 뭐 공적 자원, 또 민간 자원, 또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저에게 그런 저변들은 충분하다라고 뭐 더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우리가 할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춤형 주택 같은 그런 경우에는 네. 하여튼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저게 그 관악구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로서 갈 수 있는 곳을 좀 어떻게든지 맞춤형 주택이라는 건 사실은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조금 이제 장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단기간으로 현재 필요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걸로 간다라는 거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맞춤형 그 주거 상향 주거 사다리 사업에서 유독 관악구가 그렇어요. 제가 잘 뭐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뭐 한 5개, 7개 정도가 하잖아요. 근데 관악구가 유독 그걸 주거 상향을 못했다. 그게 일단 사실이 맞는 건가요? 제가 들은 얘기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뭐, 그쵸. 실적 면에서는 조금 저희도 다른 자치구를 잘 모르겠어서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건 정도 상향을 집을 옮기셨어요? 우선은 신청 자체는 한 200여 건 정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주거 상향을 하신 분은 100건 정도. 100건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아주 적게 한 건 아닌데 박 선생님이 아까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적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100건 정도가 거의 그럼 목표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관악구 전체에서는 그렇고, 근데 대학동에 있는 분들만 봤을 때는 뭐 한 50여 건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행정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했으면 좀 더 많이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물꼬가 트인 시점이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었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행정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11월부터 좀 돼서 건수가 올랐고 돈도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11월 가서 이제 주거 상향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안 됐던 이유가 이제 그 물량이 너무 이제 없다는 게 나왔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그 10월부터
그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주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동은 같이 겹쳐 있는 삼성동 이렇게 다른 공간이어서 더 이제 이쪽 대학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동 근처로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실 많이 못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해피인에서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은 이제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한 10건 해피인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그 이상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이내밖에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해서 지금 이제 5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한 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당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주할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이주의 문제는 굉장히 저는 비율이 낮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태피인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물론 해피인에 안 그렇죠. 오신 이제 다른 그렇죠. 분들은 이제 한 50여 분 정도 되세요. 네. 네. 근데 해피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0건 정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관악구 전체는 한 100여 건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 네. 하여튼 네 그렇게 2주까지.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나올 텐데 그게 이제 11월 집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구청이랑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주해서 생필품 지원을 해주신 분들만 봐도 한 그 정도 되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해보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오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는 좀 이제 필요로 하다고 얘기하고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뭐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할 정도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계셔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말과 내년 초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것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문제를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인재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 해법을 좀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가는데 이거는 뭐 올해도 뭐 거의 2,000여 건 이상 상담을 하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는 문제의 어떤 퍼센트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주거 상향의 절박성 때문에 이제 박보아 선생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가구라도 옮겨준 게 어딘가라는 생각도 사실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게 뭐 그 해피인에 오시는 10가구라도 좀 더 굉장히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겨줬다면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함은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이해는 저도 되면서도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정책 제안이나 뭐 이런 토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그 만족도나 그 기쁨이나 그분들의 웃음이나 그 행복함이나 또 자기가 상향됐다는 어떤 그런 거, 좀 달라졌다는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소장님들과 또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멀리 보면은 이제 아무튼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더 말할 수 없이 저희가 고맙고 또 그래도 어떤 또 애써주신 것에 또 열매가 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이게 집 문제잖아요. 한 사람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악구하고 민관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더라고요. 시흥시도 쭉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었고요. 계속 위기가 발생하고 제가 시흥시는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억이 매년 조마조마해요. 그게 잘릴까 봐.
왜 그런 위기들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하니까 힘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라서 저희가 좀 더 계속 고민하고 우리 안에서의 공감대도 모으고 그 아까 이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오늘 굉장히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준비를 뭐 해서 뭐 이렇게 하자 지금 추후 논의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지금 저도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LH에 확인할 것들은 저도 확인을 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속 모임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혹시 자문을 요청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 밑에 뭐 김철 대표님, 뭐 마선혜 실장님, 성민쌤 이렇게 다 한울님 이렇게 다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또 자문을 요청하실 게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어쨌든 이 주거와 관련된 복지는 확실히 이 제도가 정말 큰 변화를 견인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집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올해 그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하면서 더 이제 와 닿았어요. 이 제도의 효과성은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눈에 가시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집 문제는 제도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 그거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더 많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겠다. 더 많이 느낀 한 해였고 그런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은영 소장님께서 계속 저희가 요청해 주실 때마다 강의도 해주시고 또 어려운데 줌으로 또 자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저희가 이걸 종료해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형 임대주택, 특히 이제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 혹은 뭐 1인 가구 중장년 남성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좀 힘을 모으자라는 것과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조금 아쉽다라고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주거비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 이건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요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집수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본격적으로 할 필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맞을까요? 맞으면 이렇게 주택이 좀 뭐랄까 우리가 같이 이제 뭔가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주거비 직접 지원이라든지 뭐 집수리나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집수리라든지 집의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네네.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춤형 임대주택 하기 전에 그 먼저는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하방이나 고시원 그 공동의 부엌이 없는 그런 동네들은 좀 그런 고시촌들이나 이런 데 공동의 부엌들을 좀 마련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혹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SH나 LH에도 건의할 수 있지만 혹시 구 안에서도 혹시 이렇게 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도 조금 우리가 알아봐서 당장 좀 특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상황도 좀 된 것 같아요. 특히 집에만 머무르라고 하는데 그 집이 사실은 딱 잠만 자는 곳이고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닌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좀 공유 공간에 대한 노력도 좀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햇빛 친구들이라는 공간에 이제 햇빛 친구들과 똑같은 이제 그렇게 크게 그런 공간이 지금 이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리모델링이 돌아가는데 이제 그게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회에서 이제 이용우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약간 쉼터 공간, 또 공유보호 공간, 또 뭐 같은 카페 같은 공간, 또 이렇게 소모임이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민에서 이제 또 그 조교단체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시작되는 모델을 또 한 번 또 내년에는 좀 겪어보면서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한 지역만이 아니라 또 대학동에 관악구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또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델의 어떤 그런 사례로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집은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햇빛 친구들과 똑같은 임차. 조건으로 임차한 거예요. 임차, 아, 네네. 도시민민 대학동에 있는 거지요? 혹시 대학동에? 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장님들도 한번 대학동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보시면 조금 더 다가오실 거예요.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느낀 건 이 비주택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그런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데 복지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서울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런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득이 좀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이런 성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주기적으로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우리가 이러한 제안이나 아니면 이런 강의를 듣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 줌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거를 알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선 계속 푸시업을 해야겠다. 우리의 회의 내용도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울시도 시의원도 뭐 아무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이거 참여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 질문은 아니지만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다라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카메라 켜져 계시는 우리 관악자 황호준 선생님이나 강감찬 복지관의 윤정환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후속 모임도 또 약속해 주셔서 저희가 또 TF에서 얘기를 하고 또 잡을 수 있으면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네, 수고 애쓰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